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요즘 제가 이러한 댓글들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질문글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시간님, 앞으로 나올 신캐 중에서 챙겨가야 할 신캐 리스트 만들어주세요. 그거는 거의 한 2, 3개월 주기마다 제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S랭크 찍먹 말고 업적 공략해보실 계획 없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이분 말고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댓글이 달리는데 신규캐로 S랭크 찍먹하실 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캐로 고득점 영상 찍으실 마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결론은 뭐다? 레이드 관련 영상 모두는 제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레이드 영상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그 스펙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왜냐면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진입 그 각도가 서로 틀리거든요. 스펙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10대를 때려야지 1페이지를 돌파를 한다 치면 저는 3대만 때려도 돌파를 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차이가 나가지고 어차피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거는 돈이 안 돼. 원래 랑그리사가 돈이 안 되지만 이 레이드 관련 영상은 더 돈이 안 됩니다.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요즘 저 바쁘기도 한데 그 시간을 억지로 투자를 해가지고 찍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큰 후원, 아주 10만원대 이상의 후원이 들어온다면 고민이라도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몇 성까지 찍어서 간볼지 영상도 제작 부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랑그리사는 여러분들이 PVE나 PVP에서 쓰실 마음이 있다면 무조건 육성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챌린지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성급이 낮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많이 요구가 돼요. 여러분들이 성급이 낮은데 뭐 영웅을 쓰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인챈트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높아야 되거든요. 사성인데 뭐 딜러들을 그나마 좀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챈트 수치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룬 같은 것도 다 맥스를 찍어줘야 되고 왜냐면 그 부족한 딜을 그만큼 뭐 아이템으로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용병으로도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육성을 찍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PVE에서 쓰실 마음이 있는 영웅이라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사성을 찍으면 그래도 좀 가성비가 좀 좋다라고 하는 애들이 이 4명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리스텔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뭐 고뎀도 있긴 하겠지만 힐 반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힐 반전이 삼성일 때는 효과가 좀 많이 꾸려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삼성으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성부터가 그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조건이 사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루나 같은 경우도 뭐 육성을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뭐 루나 그래도 사성이어도 쓸 수는 있으니까 사성이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뭐 메인 딜러라기보다는 보조 캐릭인 그 성향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레딘 같은 경우는 뭐 졸업용 탱커로 쓰시는 분들은 알아서 육성을 찍어주실 것 같고 그게 아니신 유저분이라면 어차피 레딘 같은 경우는 뭐 힐다라든지 아니면 크리스티안에 아니면 뭐 그레니어 같은 탱커들 그다음에 란디우스 그러한 탱커들을 가기 위한 거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성으로 간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자리아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육성을 찍으면 최고 좋습니다. 육성을 찍으면 최고 좋긴 하겠지만 진짜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 찍을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로자리아는 어차피 이 검이 본체거든요. 로자리아 어딨니? 검이 본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속성 플러스 10%랑 피흡이 있거든요. 이게 본체이기 때문에 사성이어도 쓸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사성으로 쓰려면 이렇게 인챈트 수치가 높아야지 딜 기대랑 그 다음에 뭐 탱 능력 수행 기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4명 정도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다 육성을 쓰려면 다 육성을 찍어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속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슈퍼 핵 고인물이 아닌 이상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송 기사님이 생각하시는 유비 일반 고인물 핵 고인물 기준이 어떤 건지 영상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유비 같은 경우는 이 랑그리사인의 그 레이드가 있잖아요. 레이드 S랭크 찍먹을
달성하지 못한 유저는 저는 다 뉴비, 이 뉴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S랭크. 왜냐면 레이드 S랭크 찍먹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영웅이 꽤 많아요. 최소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영웅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그 고인물 분들 중에서 그냥 A랭크에서 멈추고 귀찮아서 안 달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뭐 그분들은 자동으로 돌려도 S랭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유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S랭크 달성 안 했네? 그러면 난 유비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달성을 하고 싶은데 몇 시간을 투자해도 달성을 못 하시는 분들만 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고인물, 핵고인물 너무 많이 이게 카테고리가 일단 분류가 됐는데, 그나마 그러면 한번 여기에 맞춰서 분류를 해드리자면, 일반 같은 경우는 챌린지, 랑그리사 그 챌린지 있잖아요. 챌린지 던전을 3까지만 클리어할 수 있고 4던가 5는 쉬운 챌린지가 나왔을 때 깰 수 있는 유저라면 일반 유저인 것 같아요. 유비는 벗어났고 일반 유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인물하고 핵고인물이 또 나뉘어져 있는데, 고인물 같은 경우는 챌린지 4, 5를 아주 가끔 못 클리어하는 수준? 챌린지 4, 5를 아주 가끔 못 클리어하는 수준이 고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핵고인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챌린지를 다 클리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챌린지를 클리어를 할 수 있는데 핵고인물부터는 골라서 클리어를 할 수 있어요. 나 요번에는 빛덱으로 해볼까? 나 요번에는 공주덱으로 해볼까? 나 요번에는 제국덱으로 해볼까? 나 요번에는 리인카덱으로 해볼까? 이렇게 자기가 그냥 원하는 진영으로 골라서 깰 수 있는 수준이 핵고인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메인 스토리던가 뭐 시공유열 같은 거 깰 때 굳이 탱을 안 쓰는 유저도, 탱이 필요가 없어. 탱을 안 쓰는 유저도 핵고인물 반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런데 네가 뭐 크리스티아네 같은 경우는 핵고인물이 좋다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티아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주덱을 쓰실 마음이 있다면 크리스티아네는 어쩔 수 없이 뭐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공주 초절을 주는데 가장 안정적인 캐릭터는 크리스티아네가 거의 정답이거든요. 왜냐면 루나 쓰기는 좀 그렇잖아. 나는 루나 쓰긴 하는데 루나 쓰기는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티아네가 초절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리스티아네는 솔직히 제가 핵고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일반에서 고인물 그 사이로 넘어가는 구간에 만약 크리스티아네를 키워두셨다면 그때부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주덱이 주 멤버시라면. 그리고 핵고인물의 가장 큰 그거라고 한다면 그거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중국 서버에는 이 황혼이라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 황혼이라는 컨텐츠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유저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는 유저면 솔직히 핵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황혼이라는 컨텐츠가 거의 그 PVE 컨텐츠 끝판왕 컨텐츠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 황혼이라는 컨텐츠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못 깰 거라는 생각을 안 해. 나는 그냥 이거 나오자마자 당일에 뭐 송기사 영상을 안 봐도 S랭크를 다 깰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혼자서도 깰 수 있고, 그 다음에 송기사 영상 따라하면 그냥 무조건 뭐 이거 24개 다 달성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냥 겁 자체가 없어. 핵고인물 자체는 이거를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나? 저거를 준비해야 되나? 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송기사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유저는 핵고인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핵고인물은, 야, 나 일단 황혼은 관심 없어. 그런데, 야, 이제, 갑자기 요번 패지로 황혼이 나온다고? 야, 그럼 깨야지.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핵고인물입니다. 왜냐면 핵고인물은 어차피 영웅풀도 끝내주게 일단은 넓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장 같은 경우도 거의 다 80이기 때문에 못 깰 수가 없어. 그분들은 못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PVE 컨텐츠가 걱정이 하나도 없는 유저는 그냥 핵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황혼이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는 유저는 고인물일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뭐 이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그 뭐 훈련장 18렙과 19렙과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듯이
이 갭 차이는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훈련장 저 갭 차이 같은 경우는 훈련장 레벨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레벨로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거 70% 있잖아요. 이 능력치로 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레벨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냥 여기 있는 애들 이거 5레벨 있잖아요. 5레벨만 달성을 해줘도 여러분들 레벨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레벨이 아주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 19레벨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 한 21레벨에서 22레벨은 의미가 있긴 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저 5레벨로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18, 19레벨은 의미가 없다. 솔직히 훈련장은 보는 방법은 그냥 능력치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레벨을 볼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이게 19레벨인데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찍은 유저는 그만큼 그래도 이게 다 찍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70레벨 달성돼 있고 이런 것도 다 찍혀 있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찍어두신 유저는 뭐 이게 19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게 70이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장 레벨로 보지 말고 훈련장 능력치 스탯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은 뭐 질문인 것 같은 댓글에 답변을 드렸는데 뭐 그냥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